안녕하세요. 16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 NBA 오프시즌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오프시즌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토론토 랩터스의 현재 상황과 내부 FA 계약 진행 상황으로 이번 주는 자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오프시즌에는 각 팀별로 뚜렷한 컨셉을 가지고 전력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승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리를 하더라도 우승권 전력, 더욱더 전력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을 했었고,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전력 보강의 방식이 나뉘었습니다. 피닉스 선즈나 애틀랜타 혹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FA 영입으로 전력 강화를 노렸고, 미네소타 팀버울브즈 같은 팀은 상위 드래프트 픽을 통한 신인을 드래프트를 해서 전력 강화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샬럿 호네츠 같은 팀은 팀의 앞으로 미래가 될 코어를 만드는 데 주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플레이오프권 팀의 경우에는 인디애나 페이서스나 휴스턴 로켓츠 같은 팀은 현재 전력 강화냐 리빌딩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 덴버 너게츠와 토론토 랩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리툴링의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오프시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는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0.5%라는 전문가의 평을 뒤엎고 플레이오프에 진출, 제임스 하든의 휴스턴 로켓츠와 7차전까지 가는 명승부를 보여줬습니다. 그 후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무브는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기존 주전 선수들의 과감한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지명권들을 무더기로 받아왔는데요. 이 가운데 있어서 선수들에게 가고 싶은 행선지가 있으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대인배적 행보까지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클라호마 시티는 소위 말하는 픽 부자가 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1라운드 픽만 1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픽들을 통해서 트레이드 자원으로도 쓸 수 있고 슈퍼스타를 뽑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오프시즌 남은 시간 동안도 여러가지 대형 무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제임스 하든입니다. 제임스 하든은 브루클린 네츠로 트레이드 됐고 싶어 한다고 하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과연 제임스 하든이 브루클린 네츠로 무사히 이적할 수 있을지 행보가 주목됩니다. 또한 보스턴 셀틱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같은 동부의 강호들도 지금 한 끗 차이로 대권을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승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위해서 두 팀 역시 트레이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랩터스의 오프시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 시장이 오픈했을 당시 토론토 랩터스의 FA는 총 6명이었습니다. 주전 선수로는 마크 가솔, 서지 이바카, 프레드 밴블릿이었고 그 외 론데 홀리스 제퍼슨, 크리스 부시의 말콤 밀러가 FA가 되었습니다.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 리그 전체 4위였던 팀 셀러리가 24위까지 떨어졌고 향후 어떻게 선수를 영입하는지에 따라서 2021년 오프시즌에 맥스급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오프시즌의 랩터스의 최대 과제는 내부 FA 단속입니다. 서지 이바카, 프레드 밴블릿 같이 인기가 좋은 선수들을 적정가에 재계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내부 FA를 단속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외부 FA는 대여급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다만 팀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보강하는 차원의 선수 영입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랩터스의 내부 FA 계약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로는 론데 홀리스 제퍼슨입니다. 지난 시즌 랩터스 벤치 유닛의 중심을 맡아주며 거의 모든 포지션의 수비를 맡아주는 뛰어난 수비수의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장점으로는 뛰어난 수비력과 활동량이고 쾌활한 성격으로 팀 케미스트리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3점슛 성공률이 13%에 그치는 등 부족한 슈팅력은 그의 단점입니다. 업데이트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계약팀은 없습니다. 하지만 론데 홀리스 제퍼슨은 나이가 25살이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활약하는 곳으로 이적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의 약점인 3점슛을 메꿔줄 수 있는 랩터스가 본인에게는 안성맞춤이지만 거액을 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홀리스의 고민은 깊어질 것 같고,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알맞은 시장가에 대한 의문 또한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팀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선수는 마크 가솔입니다. 올스타 출신인 마크 가솔은 지난 시즌 공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무너지며 커리어 로우급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수비 센스를 가졌고 외곽 슛 능력이 좋으며
넓은 시야를 기반으로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빅맨입니다. 다만 만 35세에 적지 않은 나이와 뚜렷한 노쇠화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크 가솔은 결과적으로 LA 레이커스로 이적했습니다. 2년 계약을 맺었고 베테랑 미니멈 보장 계약입니다. 앞으로 레이커스에서 마크 가솔은 팀 내 주전 센터를 맡으면서 정상급 빅맨을 전담하는 수비와 볼 흐름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선수는 크리스 부시에입니다. 지난 시즌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출전 시간과 경기 수를 가졌고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을 했습니다. 크리스 부시에의 경우는 큰 키와 빠른 스피드를 겸비한 현대형 농구에 맞는 센터입니다. 또한 3점슛도 간간히 넣어줄 수 있는 슈팅 능력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파워와 만 27세라는 생각보다는 젊지 않은 나이가 단점입니다. 크리스 부시에는 랩터스 G리그에서부터 꾸준히 경험을 쌓아온 선수입니다. 따라서 랩터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팀 내 경쟁에 따라서 주전 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 이바카는 지난 시즌 득점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는 듯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노쇠화에 대한 염려를 완전 불식시켰습니다. 이바카는 가드진과 투맨 게임에 능숙한 빅맨이며 여전히 위협적인 림 프로텍터입니다. 또한 정확한 외곽슛과 인사이드의 파워풀한 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며 팀 내 보컬 리더임으로써 젊은 선수들의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만 31세이므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의 나이를 고려해보면 노쇠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서지 이바카는 LA 클리퍼스와 2년 19밀리언이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차는 플레이어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다시 한번 FA가 될 수 있습니다. 클리퍼스에서 서지 이바카는 주전 빅맨으로 활약할 것이 보입니다. 또한 본인이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빅3로 불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드 밴블릿입니다. 프레드 밴블릿은 이번 FA 시장의 실질적인 최대어로 떠오르며 어느 팀으로 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던 FA였습니다. 지난 시즌의 밴블릿은 벤치에서 스타팅 멤버로 보직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뛰어난 돌파력과 정교한 외곽슛을 겸비한 밴블릿은 수비력 또한 준수하며 빅맨 활용에도 능합니다. 또한 주전, 벤치 어디에서 출전해도 효율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클러치 능력과 죽음볼 처리 능력도 탁월합니다. 다만 거대 계약을 맺었을 때 악성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밴블릿은 놀랍게도 랩터스에 잔류했습니다. 숱한 루머를 깨고 4년 85밀리언이라는 거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역대 언드래프티드 선수 중 가장 최대의 규모입니다. 앞으로 밴블릿은 팀 내에서 주전 가드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팀의 기대를 보태자면 카일 라우리의 후계자가 되고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번 시즌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되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